이제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기업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네, 미국 최대 대형마트 체인 월마트인데 아마 뭐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안 하는 분들도 월마트는 그냥 들어봤던 그런 기업일 것 같은데요. 간밤에 주가 1% 정도 올랐는데 에버코어의 그렉 멜리치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월마트가 점유율을 되찾을 준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그러니까 범매수 의견이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145달러에서 160달러로 약 10% 상향 조정을 했어요. 자, 추가 상승 여력 10%입니다. 우리가 뭐 가끔 가다가 매우 이렇게 자극적인 종목들은 막 주가 60% 오를 수 있다, 100% 오를 수 있다 했는데 사실 월마트처럼 덩어리가 큰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죠. 근데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죠? 5년 동안 뭐 주가가 몇 배가 올랐다라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느리게 꾸준히 올라가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되니까 추가 상승 여력 10%라고 애게할 것까지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증시가 뭐 난리가 났을 때도 이 월마트는 2%인가 정도밖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10% 너무 과소평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그렉 멜리치, 뭐 우리야 뭐 처음 듣는 분이겠지만 요 월가에서는 꽤 그냥 베테랑 에너지, 그리고 경력이 꽤 있는 그런 에너지, 제가 지금 에너지라고 그랬죠. 네, 애널리스트, 네, 애널리스트로 꽤 유명한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월마트 우리 다 아는 기업이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최근에 이슈 좀 볼게요. 그래야지 요 투자 의견을 그냥 쑥쑥쑥쑥 넘어가면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월마트 1962년에 설립된 미국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입니다. 작년에 60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현재 20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약 1,500개의 매장 그리고 클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의 월마트라고 한다면 온라인 소매 업체였다면 이제는 오프라인 매체였다면 이제는 온라인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뭐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매주 약 2억 4천 명의 고객과 회원이 이 월마트의 매장과 전자상거래를 방문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직원만 전 세계에 210만 명을 채용을 하고 있고 미국에만 160만 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전 세계 종업원 수 1위, 매출 1위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매우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제가 1,500개의 매장과 클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이 월마트가 크게 세 개 부분으로 업무를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월마트 US에서 미국 월마트, 그리고 미국 월마트 외 월마트 인터내셔널이 있고, 샘스 클럽, 이게 약간 창고형 이 도매 매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부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의 그냥 가장 특징이라고 한다면 식품 매출 비중이 56%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 식품 매출에 있어서 월마트가 좀 1위를 또 차지하고 있고, 이 월마트의 대표적인 가치,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한다면 최저가, 우리는 정말 가장 싸게 판다, 이런 전략과 가치를 좀 내걸고 있는 그런 마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강화하고 있는 게 최근 월마트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주목하는 주요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2020년 9월에 유료 회원제 월마트 플러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12.95달러씩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연 그냥 98달러를 지급을 하면 온라인 무료 배송, 그리고 휘발유 할인, 그리고 스포티파이, 이게 음원 플랫폼이잖아요. 이걸 한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여기에다가 서비스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 파라마운트, 이게 OTT잖아요. 요 플러스,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또 구독하는 이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추가 요금 없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대목은, 여러분들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이런 구독 서비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쿠팡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G마켓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들 하실 텐데, 제가 원래는 G마켓을 주로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뭐 연간 이용료가 3만 원인데, 근데 그냥 1년에 3만 원 내는 순간 그냥 이 쿠폰이 3만 5천 원이 들어와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할인 혜택과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남는 장사네라는 생각 때문에 G마켓을 했고, G마켓도 의외로 이 제가 최저가 이렇게 조회해서 해보면 G마켓에서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G마켓을 썼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다음날 바로 필요한 물건이 필요한데 이제 G마켓은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쿠팡이 이제 그게 된다고 그래서 쿠팡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 달간 그 쿠팡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뭐 그거여서 무료 배송을 좀 받고 뭐 이러다가 봤는데 무료 배송과 그 이길 배송의 매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해서 썼어요. 두 개를 같이. 그다가 이게 2,900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4,900원으로 올리면 사실 인상률이 70%잖아요. 근데 이러면 사실 기분 나빠지잖아요. 아니 갑자기 나한테 70% 요금 인상을? 그런데 제가 그래도 남는 장사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쿠팡 플레이가 되게 컸었어요. 쿠팡 플레이 그냥 OTT 서비스 어디서 받으려면 그것도 한 몇천 원, 뭐 만 원대 돈을 내야 되는데 4,900원에 그냥 각종 드라마, 뭐 영화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이걸로 그냥 무료 배송도 되고 하는 거 보면 이 정도면 남는 장사다. 그래도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OTT 서비스가 이 고객들을 이렇게 앉혀놓는데 꽤 큰 영향을 좀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진짜 완전 짠순이처럼 계산을 하는데도 그냥 이건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파라마운트 플러스 이것도 이 월마트에 있어서는 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좀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좀 키워나가는 뭐 그런 분위기고, 거기에다가 2019년 10월에 이놈 딜리버리 서비스도 얘들이 출시한 다음에 이걸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이놈 딜리버리 서비스는 월 19.95달러, 연 148달러로 월마트 플러스보다 더 비싼 서비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뭐 냉동식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송을 해줘요. 무료로 배송해 주는데 배송 이게 다가 아니라 집에 들어와서요 냉장고에 넣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내 집에 그들이 대신에 내 도어락을 월마트에서 지급하고 있는 도어락을 아마 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을 따고 들어와서 내 냉장고에다가 물건을 넣어주고 가? 뭔가 좀 찝찝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아마 미국은 의류와 생활 공간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실 거실에 바로 붙어 있는 게 뭐 냉장고인데, 그래서 그런데 아마 이 미국 구조는 가정들은 바로 우리처럼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런 부엌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가능한 것 같고, 처음에 그래서 이게 성공할까 했는데 성공하고 있나 봐요. 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이걸 지금까지는 약 300가구 정도에다 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걸 이제 3,000가구로 늘린다고 하니까 그만큼 또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서비스도 계속 늘리고 있고, 그러니까 월마트가 처음에 그냥 오프라인이라는 그게 강했을 텐데 점점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여기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 에버코어 우리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그냥 쉽게 이제 쑥쑥 넘어가기 위해서 배경 설명 쭉 길게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왜 시장 수익률 상회로 투자 의견을 높였느냐? 자, 이제부터 간략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장의 방문객 수가 늘고 있다. 이 매장은 온 오프라인 다 통합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향후 2년 동안 이런 방문객 수와 함께 마진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옴니 채널로의 비즈니스 전환이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옴니 채널은 온 오프라인의 융합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균형감 있게 이 비즈니스가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월마트 플러스, 거기에다가 얘들이 이제 광고 플랫폼으로 월마트 커넥트도 또 출시를 해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확장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 월마트 앱 다운로드 증가세가
누적 200만 건수에 달한다고 하는데 뭐 얘들의 어떤 경쟁사들은 당연히 뭐 타깃이나 그리고 그 누구죠? 우리도 창고형 매장 있잖아. 회원제 서비스하는 아니 신세계 거 말고 그렇지 뭐 코스트코 뭐 여기보다 이 다운로드 된 게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아마존 때문에 사실 월마트가 어려움을 겪었던 건데 아마존에도 거의 육박할 만큼 상당히 이걸 빠르게 다운로드 수가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효과를 지금 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비핵심 자산은 매각하고 대신에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요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도매형 클럽인 샘스 클럽도 이 전체 월마트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약 14%인데 요 샘스 클럽도 갑자기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아지고 있고 트래픽이나 갱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성장세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객 기반이 확장이 되면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전에 정훈 선배 미국에서 한 2, 3년 살다 왔잖아요. 저희 특파원으로. 그때 얘기했을 때 근데 월마트는 약간 중저소득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약간 중상 이 고소득자들은 월마트를 주로 이용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특파원들도 그냥 중산층인데 특파원들도 월마트를 거의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오히려 유기농 매장을 찾고 뭐 이런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얘들이 식품 부문이 되게 높은데 고소득자들은 그냥 유기농 매장을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고객 기반이 고소득자로도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예요. 거기에다가 높은 인플레이션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월마트의 이런 핵심 가치와 강점, 최저가라는 거, 그리고 식품 비중이 높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신규 고객, 특히 고소득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월마트 플러스가 고소득 가구의 참여를 촉진시킬 것이고 이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이 가구 수를 2배까지도 늘릴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이 월마트 플러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재무구조 매우 뭐 잘하고 있죠. 꾸준하게. 거기에다가 다만 밸류에이션은 약간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이 월마트의 PER 2024년 예상이 기준으로 한 PER이 약 23배 정도 되는데 이게 S&P 500의 퍼 대비해서 약 15% 정도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건데 그렇지만 이 5년간의 PER 범위를 봤을 때 뭐 이제 중간 수준이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했던 것, 뭐 비즈니스의 전환이라던가 뭐 투자하는 이게 이제 결실을 맺는 시작 단계라는 점에 있어서 그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퍼는 정당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 요인으로 다음 달 4, 5일쯤에 뭐 투자자 대상으로 한 약간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들과의 이제 뭐 미팅인데 그때 이제 뭐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요게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뭐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자면 작년에 2% 정도 하락했다. 매우 선전을 했죠. 근데 올 들어서는 또 3% 오르고 있으니까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안정적으로 가는 기업이고 지금 뭐 이런 소매업체들은 이 재고 문제가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재고 이슈도 잘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월가의 전반적인 의견을 좀 보면 41명이 이 월마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32명 약 78%가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가 162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 11.3%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버코어가 요 평균치에 그냥 들어온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